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질문이랑 요청 같은 게 꽤 있어서 이런 MCP, 뭐 아니면 뭐 CLI가 됐든 뭐 이런 거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실제로 시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요 영상, 제가 AI에 대한 생각을 말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보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어떤 AI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정리한 영상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안 써도 돼. 예, 안 써도 돼요. 그냥 해도 됩니다. 저는 그저 이게 그냥 다음 단계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 말이냐면, 우리 처음 AI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웹사이트 가서, 거기에 이제 개발을 작업한다 치면은,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고, 작업해서 이제 결과물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했었죠. 뭐 이런 웹사이트 치면 여기다 이제 뭔가 이렇게 쫙 쳐서 나온 거 이제 복사해서 직접 붙여넣기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클로드 코드나 그 외 다른 어떤 툴들이 나오면서 이 터미널에서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서 직접 내 컴퓨터에 읽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됐죠. 이게 이제 현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 GUI,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메모리상에 이제 데이터가 있고 파일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유니티 뭐 이것저것 수정하고 뭐 씬 수정하고 뭐 한 게 이제 리시얼라이즈를 하면은 이 파일에 반영이 되는데, 그 전에 뭐 프로파일러 같은 거, 이건 뭐 어떻게 파일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 심플리피트 에세 이런 거는 이제 리시얼라이즈 반영되고, 하지만 이제 뭐 프로파일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 외 등등 뭔가 있겠죠. 그리고 직접 파일을 고쳐서 그 파일 야멜 형식 데이터죠. 이거 그대로 직접 그냥 우리 파일 읽고 쓰고 하는 것처럼 읽고 쓰고 뭐 수정해도 되지만, 이 유니티를 통해서 이 유니티 에디터의 어떤 API들, 뭐 유니티 에디터 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우리가 직접 C# 코드를 짜서 그걸 불러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면 훨씬 이제 수월하죠. 우리가 처음에 이 웹사이트 이렇게 해서 썼을 때, 뭐 지금은 이렇게 써도 돼요. 뭐 쓰기 나름이죠. 근데 직접 이렇게 설치해서 쓰면은 더 좀 수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단순히 이런 파일 읽고 조작하는 거 외에도 그 외에 뭔가 좀 AI가 뭔가 장벽이 있어서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MCP니 CLI니 하는 그런 형태로 그 장벽을 이제 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냥 뭐 본인 생각하기에 본인이 더 좋은,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쓰면 됩니다. 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럼 그걸 써도 돼요. 일단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건 요 두 개고요. 전통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던 건 이제 MCP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MCP는 그냥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거 그냥 통신 규약 프로토콜 말 그대로 그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사용하는 보통 뭔가 서버죠. 뭐 파이썬 서버든 뭐 JS 서버든 뭐, 그래서 이런 중간계층 서버가 이 프로토콜을 이제 준수해서 이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 AI에 또 MCP를 적용하는 뭔가 있겠죠. 그 규칙이. 그거대로 해서 AI 등록을 한 거예요. 그거고, CLI는 그냥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맞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뭐냐? 그냥 우리 뭐 터미널에서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터미널에서 쓰는 모든 게 되나? 잠깐. 된다. 모든 게 CLI예요. 뭐 예를 들면 뭐 CD, 이걸로 이제 디렉토리 이동하죠. 이렇게 CD 홈에 있는 이 GitHub 레포스라는 제 이 GitHub 레포지토리가 있는 여기로 이동하면 이제 위치가 바뀌죠. 이 CD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명령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CLI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뭐 관리자 권한으로 뭐 수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이거 수도 프로그램인 거예요. CLI인 거고. 그럼 보통 이런, 지금 이 터미널은 이제 그냥 프로그램이고, 지금 이 쉘이 이 배시 쉘인데 조금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좀 편의성 같은 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좀 편하게 쓸래. 그리고 요즘 피시 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피시 치면은 이제 딱 뭔가 웰컴 투 피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D 치면은 뭐 이렇게 자동 완성 같은 것도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여기서 또 이런 거 기존에 썼던 명령 같은 것들 있으면 자동 완성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 PC도 그렇고 이 CD도 그렇고 그냥 이런 것들이 CLI 프로그램인 거예요. 우리 흔히 많이 쓰는 Git, 이것도 Git 딱 치면 이제 뭔가 나오잖아요. 얘도 그냥 CLI로 만든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을 쓰죠. 네, 그게 이 CLI인 겁니다. 이것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화면을 그리고 하면은 GUI인 거고, 이렇게 터미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CLI인 거고,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그 자체니까 뭔가 이렇게 AI에 등록하고 뭐하고 이런 게 없죠. 그냥 Git은 워낙 유명하니까 AI가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쳤다고 볼게요. Git 명령 뭐인지 알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죠? 이게 방금 얘가 자체적으로 그냥 배시 쉘을 열어서 이 Git을 불러서 이 헬프라는 옵션을 줘서 뭐가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내 컴퓨터에 깃이 깔려 있으면 얘가 알아서 쓰겠죠. 안 깔려 있으면 안 깔려 있으니까 깔라고 하겠죠. 네, 그게 답니다. 네, 그게 이거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한번 알아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됩니다. 네, 알아서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고 뭐까지 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거 왜 쓰냐? 같은 거. 이런 설명은 이제 충분히 했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은 AI가 내 파일을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 이제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유니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하나 만들어 보라고 시킨 다음에 이게 없을 때랑 이게 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해서 여기 뭐 사용자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지 혹은 요거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지를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이렇게 유니티가 만들어졌고요. 네, 제가 쓰는 세팅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VS 코드를 지금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터미널을 열 수가 있거든요. 터미널 이렇게 있죠. 이걸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약간 확대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클러드를 부르죠. 저는 그냥 권한 하나하나 yes yes 누르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dangerously skip permission을 넣어서 그냥 다 오케이 하게 씁니다. 저는 클러드 지금 $200짜리 요금제를 이번 달에 쓰고 있고 곧 끝나요. 그래서 다시 또 $100짜리를 쓰거나 아니면 한 달 더 쓰거나 할 것 같고요. 모델은 오퍼스 쓰고 있네요. 한번 얘한테 첫 번째 저는 깃 세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에 유니티 프로젝트에 맞게 깃을 세팅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아까 그 깃을 직접 조작을 해서 CLI를 통해서 CLI를 통해서가 맞나? 아무튼 그 깃을 직접 조작을 해서 왜냐면 CLI 도구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맞는 편이겠네요. 깃을 세팅을 하겠죠. 보이죠? 이 배시 깃 이닛 나온 거 이게 이제 이 배시 쉘을 열어서 내부적으로 깃을 부른 거예요, 얘가. 근데 이제 그냥은 지금 K 10K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너무 많으니까 git ignoro도 설정을 해야겠죠? 보통 유니티 git ignore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알아서 git ignore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죠? 네,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럼 알아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필요한 것만 뜨겠죠? 네, 처음 이렇게 딱 깔고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엄청 많던 게 트리로 보는 거 좋아하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수적인 것만 들어있는 거죠. 뭐 튜토리얼 인포 이런 거 보통 지우고 시작하는데 일단은 그냥 가볍게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커밋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밋을 하겠죠? 뭐가 좋을까요? 그냥 간단한 거 어쨌든 지금은 AI가 뭐 좋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AI 그 자체를 썼을 때와 MCP든 CLI든 통해서 이 유니티에 대한 접근권을 줬을 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그냥 무난하게 플래피 버드 하겠습니다. 가장 뭐 자료도 많을 테니까 지금 유니티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작업하는 거라서 깃허브에 올릴 거다. 뭐 프라이빗으로 올리든 뭐 이러든 뭐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냥 안 올리고 그냥 할게요. 벌써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네요. 씬 파일은 CLI에서 만들기 어려우니 빈 씬 게임 셋업 하나만 붙이면 전체 게임이 자동 구성되는 방식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 제 이전 대화가 있어서 CLI 어쩌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어쨌든 그 제약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걸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고 이렇게 이런 MKDR 이런 것도 이제 얘가 CLI 툴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들 만들고 하죠. 이런 것까지는 되죠. 그래서 이 라이트하고 쓰는 것도 내부적으로 보면은 다른 어떤 외부 명령어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거나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런 깃도 쓰고 뭐도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같은 구조인 CLI 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또 제 취향에 맞게 좀 가볍게 최소한의 구성으로 정말 이렇게 만들어 쓰자라고 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경사항이 뜨죠. 그래서 저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 열기. 요거를 우클릭해서 저는 이제 고정을 해두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제가 이제 숙소를 다시 해볼게요. 원래 지금 이대로 안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전 내용과 오른쪽 새로 생긴 내용이 나오죠. 요 구성이 제가 작업하는 구성입니다. git 그리고 변경사항 이거랑 뭐 그 외 문서 뭐 몇 개 고정해 놓고 여기 터미널하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얘가 코드를 쫙 만들었어요. 그래픽 이런 거 빼고 그래서 바로 플레이 하면 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확대를 할게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유니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샘플 씬을 열어서 하이어라키의 빈 게임 오브젝트 생성해서 이걸 한 폴더 추가하고 기존 메인 카메라 삭제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라. 씬 파일은 이제 야밀 형식이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이게 나오나? 씬이 여기 있을까? 세팅 쪽 말고 여기 있네요. 씬 보면은 이렇게 야멜 형식의 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씬이요. 얘를 직접 수정해도 돼요. 되지만 이제 딱 봐도 실수하기 좋게 생겼죠. 간단한 요 바꾸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아예 새로 막 뜯어 고치고 만들고 이런 건 이제 뭔가 좀 실수하기 좋게 생겼죠. 그리고 얘도 지금 못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런 CLI가 할 수 있는 이제 이 한계인 거죠. 프리팹 만들고 씬 직접 설정 못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하더라도 기존의 그 웹 브라우저 열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만족하고 저도 여기까지만 썼었어요. 그래서 야매 파일 뭐 잠깐 조금씩 수정하고 뭐 이 정도? 아 뭔가 지금 좋지 않은 선택을 내린 것 같은데 직접 이거를 편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더 하진 않을게요. 아마 높은 확률로 실패할 겁니다. 제 뭐 경험도 있고 뭐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네, 기본 어떤 그 한계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만약에 파이썬으로 이걸 똑같은 걸 시키잖아요. 그럼 엄청 잘해요. 왜냐면 파이썬은 애초에 이런 뭐 에디터를 열고 뭐 GUI를 열고 그냥 다시 유니티를 그냥 다루려고 하면은 딱 보통 여기 요 언저리가 이제 한계예요. 코드 만들고 직접 유니티 열어서 이거 해주세요 하는 정도. 파이썬 같은 거로 말하면은 굉장히 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직접 디버깅도 하고 뭣도 하고 실행도 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파이썬은 뭐 GUI도 없고 뭐 에디터도 없고 원래부터 그냥 CLI 상에서 PIP 어쩌고 해서 뭐 설치하고 파이썬 어쩌고 해서 뭐 파일 불러가지고 실행하고 로그 찍어서 그 로그 터미널에서 읽어올 수 있고 원래부터 됐으니까 이 가장 큰 핵심의 차이는 AI가 퍼센트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작업한 거를 다 날리겠습니다. 다 날릴까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이어서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유니티 CLI는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뭐 클로드.md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얘한테 그냥 한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인지를 하죠. 얘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용해서 만들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편한 거 쓰면 돼요. MCP 세팅되어 있으면 알아서 MCP를 얘가 알고 있겠죠. 그럼 그거 쓰면 됩니다. 어쨌든 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뭐다? 이 execute C#이라는 이 형태의 코드다. 그래서 MCP에서 이걸 그냥 커스텀 툴로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있는 뭔가 다른 툴을 써도 되고 하는 건데요. 얘 핵심 뭐라 그랬죠? 그냥 C샵을 얘가 통째로 던져서 유니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어떤 툴이냐라기보단 이 기능이 있나 없냐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핵심이고 지금 이제 뭔지 이렇게 네, 헬프 여기 썼네요. 여기 헬프를 써서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명령어로 대충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디터가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유니티 쪽에도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눌러서 git URL 이거죠. 이거로 이제 붙여 넣겠습니다. 원리는 이게 되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그 지정된 위치에 그 자기 정보를 써 넣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통신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에러가 떠 있어가지고 도중에 추가해도 될지 모르겠네. 일단 얘가 그 명령어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exec, 이게 그 execute C샵인데 이걸로 직접 게임 오브젝트 컴포트 생성할 수도 있고, 리시리얼라이즈로 씬 프리핏 저장할 수도 있고, 에디터 리프레시로 에셋 갱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씬 구성 프리핏 생성 카메라 설정까지 전부 CI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죠. 이게 그 어떤 그 제약을 한 번 더 이제 넘은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러기 위해서 이런 류의 어떤 것들을 한 번 더 이제 쓰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뭐 이런 GUI 환경까지도 완전하게 다 조작할 수 있다. 그럼 굳이 뭐 이런 중간 계층이 필요 없이 그냥 에디터 자체를 다루게 한다거나 아니면 유니티 자체가 이미 뭐 CLI에서 뭔가를 더 기능을 지원하면 그걸 한다거나 이러면 되죠. 연결이 됐는지 볼까요? 아, 지금 원래 에러가 있는 도중에 추가를 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스크립트를 통으로 지우겠습니다. 다시 금방 쓰니까. 원래 이제 에러 있는 도중에 패키지 추가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제대로 로딩이 안 되죠. 이렇게 로그가 떴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알아서 로컬에 이제 포트를 연 거고요. 내가 코드 다 지웠거든. 다시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테이터스 하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다 뜨죠. 이것까지도 그냥 얘가 그냥 헬프 쳐서 그냥 거기 나온 거 읽어서 이제 쓰는 법을 이제 연결한 거죠. 네, 일단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똑같죠. 네, 여기서 이제 이 툴을 써서 에디터를 이제 리프레시를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메타 파일들이 생겼죠. 원래는 이제 메타 파일이 직접 내가 유니티를 켜서 이제 직접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줘야 메타 파일이 생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작업이고요. 유니티에서 이제 인식이 됐겠죠. 그리고 이 컴파일이 끝나면 이제 다 되는 거고. 이런 콘솔 창 있는 거, 콘솔 지금 읽고 있죠. 컴파일 에러 없어 이렇게 이런 것도 지금 유니티 메모리 상에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유니티 그 에디터 그 유니티 경로 어딘가에 그 이 콘솔이 찍히는 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서 읽으면은 뭐 기존 그걸로도 읽을 수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콘솔 점 뭐 필터 걸어서 에러해서 읽겠다.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조금 쉽죠. 어떻게 보면 네, 직접 지금 플레이 모드로 테스트한다를 볼까요? 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죠. 지금 스톱을 했고요. 아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는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창을 이렇게 같이 띄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걸 썼네요. 지금 유니티 CLI.execute 요걸 썼죠. 이걸 해서 확장을 해서 볼게요. 지금 유니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게임이 이제 유니티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말 그대로 AI가 유니티를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제약이 있어서 못 다뤘다가, 제약보다는 한계의 느낌이 좀 맞겠네. 일단 끄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꺼졌고, 다시 여기로 와서, 이런 것들, 에디터를 뭐 시작하고 멈추고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O를 눌러서 확장해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핵심이 C샵 코드를 통째로 던진다였죠. 지금 보면은 이 확장을 해서 본 건데 유니티 CLI.execute 한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뭐 바 써서 풀업 찾아서 뭐 타입 뭐 어쩌고 이렇게 찾아온 다음에 리플렉션 써가지고 뭔가 찾아오죠.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이거면 이렇게 하고 저거면 이렇게 하고 이거를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나보고 실행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에디터 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이런 유니티 뭐 에디터 좀 API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 이런 것도 이제 직접 할 수 있죠. 근데 프로파일러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너무 좀 제가 많이 써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체계적으로 갖춰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이것도 어쨌든 그냥 C샵 코드 그 자체니까 성능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스크립트와 오브젝트 만들어서 이제 게임 설정 관리하게 하고 오브젝트를 체계적으로 프리페로 만들어서 쓰게 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어떻게든 그 전에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은 이 YAML 파일을 통째로 이제 복사해서 어떻게 뭔가 좀 조작을 해본다거나 해야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코드로 작업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사실 뭐 유니티 에디터 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걔들을 얘가 하겠죠. 지금 또 다루는 걸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여기 프로파일러가 찍히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100%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거긴 한데 굳이 이 프로파일러를 이 유니티 CLI 이 명령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그냥 미리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자, 스크립트 오브젝트 정의를 한다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설정을 쓰도록 코드를 바꿨네요. 그리고 이거를 유니티 안에 만들어야겠죠? 폴더 파일 어딘가에. 아, 네, 컴파일까지 놓치지 않고 하는 모습. 아, 네, 에러까지 확인하고 있네요. 에러 없음이라고 나오죠? 또 이번에 얘기죠. EXEC, 이 C# 스크립트 실행하는 걸로 그냥 다이렉트로 C# 코드를 때려 박아서 에셋 생성하고 프리피 생성하고 씬 설정을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코드를, 지금 썼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썼죠. 이렇게 보면은, 바 콤피그에서 이 스크립트볼 오브젝트 점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닛 에디터 점 에셋 데이터베이스 점 크리에이트 에셋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셋 크리에이트 하겠다. 그래서 하고, 뭐 그 외에 뭐 씬도 어떻게 만들겠다 하겠죠. 게임 오브젝트 해가지고, i 뭐 어쩌고 등등 한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유니티 에디터 점 프리팹 유틸리티 점 세이브 에스 프리팹 에셋. 요거를 이제 호출을 이제 그냥 코드를 통째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걸 쭈르륵 해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에러 생길 때도 있어요. 뭐 그때는 뭐 그때에 맞게 알아서 바꾸겠죠. 자기 코드를. 그래서 여기는 처음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바꿔서 이때는 문제없이 잘 실행된대요. 그래서 이제 SC 전부 생성됨. 플레이 테스트 한다. 리팩토링 완료. 그래서 볼까요? 네, 이렇게 프리팹도 이제 만들고 이런 거. 크립토 오브젝트도 만들고 적절한 값을 집어넣고 뭐 원하면 바꿀 수도 당연히 있겠죠. 바꾸고 씬도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알아서 하고 등등 이런 것까지를 이제 굳이 내가 하나하나 우클릭해서 뭐 이렇게 메뉴에서 뭐 선택해서 만들고 복사 붙여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이런 조작 자체를 다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유니티의 클로드 코드 극한으로 활용하기 영상인가에서도 말했을 텐데 아마 그래서 뭐 정말 귀찮은 것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끌어다 놓고 저거 끌어다 놓고 이런 것들. 제가 제가 좀 유난히 그런 것들을 좀 귀찮아하는 것들을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웃긴 게 버드, 프리팹, 개로 만들어.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해봅시다. 뭔가 게임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파일, 버드, 프리팹 있는 거 개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 이제 이해했네. 사용자가 원한 거 런타임 100마리가 아니라 프리팹 에셋을 100개 해라. 이제 이해하고 이제 되돌리죠. 네, 실행을 했고 한번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됐다. 요긴 변경사항이 떴는데 약간 지금 제 사양 이슈로 지금 유니티가 멈췄네요. 뭐 기다렸다가 하면 되겠죠. 100개 너무 많았나? 프리팹 100개는. 오케이 들어있네요. 네, 100개. 99까지. 근데 이제 애들이 각각이 프리팹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프리팹을 하나 그 프리팹 베이스로 두고 이 100개를 프리팹 베리언트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 이제 골치 아프죠. 수동으로 하거나 직접 에디터 그 스크립트를 짜서 뭔가 이렇게 로직을 짜거나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AI가 유니티를 100% 다룰 수 있게 되니까 100개를 베이스 하나 베리언트로 해서 100개를 두고 베리언트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유니티 익스큐트로 하겠죠 아마. 그래서 뭐 유니티 에디터 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써서 하겠죠. 네, 한번 코드를 볼까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던졌죠 얘가. 뭐 이렇게 폴더 어디에다가 베이스 만들어서 뭐 여기 나오네요. 딜리트 에셋 쓰고 그리고 또 세이브 에스 프리팹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프리팹 유틸리티 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 만드는 것 같고 뭐 등등 이렇게 있죠. 네, 바뀌었네요. 지금 프리팹들이 다 베리언트가 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월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 뭐 등등 여기까지 보여드리면은 이제 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본인이 익숙한 대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어쨌든 왜 쓰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요청 같은 게 많아서 그거를 좀 설명하고자 이번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결국 그거예요. 누구는 같은 결국 다 같은 AI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클라우드 코드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에서 너 하나만을 쓰기 위해서 이걸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이 도구를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활용하고 누구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고 누구는 이거 아직 요건 못해 아직 저거 못해 이러고 네,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늘 꾸준히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응용할 줄 알고 이건 좀 잘하니까 이걸 맡기고 이건 좀 못하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중간 계층을 좀 둬서 얘가 좀 잘 다룰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같은 걸 이제 해서 뭐 AI가 할 수 있는 이 확장 영역을 넓히고 이런 것들까지가 그 개인의 역량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제 이거는 AI가 못해 라는 게 있더라도 그래도 그거 말고 여기는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게 이제 있으면은 그런 걸 이제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그런 식으로 어떤 좋은 활용, 좋은 예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